1억 원의 양도 차익이 났다면요 7,700만 원이 국가에 낼 돈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이런 무시무시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을 이분하게 만들어주는 김현태 세무사입니다. PD님, 혹시 경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 해본 적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공부를 해보세요. 저는 경매 수업도 들었고요. 지금 경매 스타디도 2년째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 경매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전에 가면 굉장히 당황하시는 게 바로 세금이에요. 처음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만 팔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아셨는데 사실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게 세금이거든요. 특히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은 단타로 빠르게 치고 빠지고 해서 이 회전율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개인이 1년 안에 주택을 사고 팔면은 양도세가 무려 77%까지 올라갑니다. 세금 77%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주택을 1년 미만 단기로 보유했다가 팔게 되면 양도세율이 무려 70%고요. 그 양도세율에 다시 10% 지방세가 붙어요. 77%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났다면요. 그 중에 7,700만 원이 국가에 낼 돈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이런 무시무시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는 것입니다. 피디님, 제가 또 퀴즈 하나 낼게요. 사과를 파인애플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과를 한 입을 베어 물고 파인 애플 하는 거죠. 네, 그런다고 사과가 어떻게 파인애플이 돼요? 이 부동산 매매업에서는 사과, 애플이 파인 애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매업자는 말 그대로 매매를 하는 게 직업이에요. 부동산을 매매해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내가 양도소득이 아닌 소득세로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리하여 세금도 사업소득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6%, 15%, 24%, 35%. 다시 한번 PD님, 사과를 파인애플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요? 네, 파인 애플. 그렇게 해서 매매 사업자를 내면요, 애플이 파인애플로 바뀌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청주에 낙찰을 하나 받았어요. 1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낙찰받고 2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파트는 49제곱미터, 보유기간은 11개월. 청주는 비조정 지역이죠. 낙찰자의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양도세율의 경우 양도 차익 5천만 원에 대해서 17%, 약 3,8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 그런데 매매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좀 더 폭넓게 인정받거든요. 500만 원 더 인정받았다고 가정하면 사업소득이 4,500만 원이고요. 여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대략 한 567만 원, 여기에 지방세를 더하더라도 624만 원. 둘의 세금 차이는 약 3,100만 원이 납니다. 즉, 매매사업자를 내시면 일반적인 양도세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또 들립니다. 궁금증의 아우성. 잠시만요, 세무사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해서 누구나 부동산 단타 칠 때 매매 사업자만 내면 된다면 세상에 어떤 바보가 양도세를 냅니까? 파인 한다고 애플, 파인 애플 되면 그거 내망상 아닙니까? 매매 사업자를 아무한테나 인정하지 않고요.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 사업자라고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부가세 시행규칙 2조 2항을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은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1과세기간 6개월 기준입니다. 즉,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자주 빈번하게 부동산을 거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한번 매매하면서 그때 그 순간에 세금을 줄여보려고 매매 사업자를 내면 나중에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잠시만요, 세무사님. 제가 매수는 1년 이후에 했는데 요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요새 아예 매매가 안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손해볼 수는 팔 수는 없고 매도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매 사업자로 인정을 못 받습니까? 저는 나중에 77%로 추징당하나요? 그것은요, 세법이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실무가 90%예요. 현실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법에서 1 과세 기간에 1회 매수, 2회 매도하란 얘기는 말 그대로 법에서 제시한 예시적 규정입니다. 예시적 규정은요,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보겠다라고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이지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닌 거죠. 한마디로 괜찮다, 사놓고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팔아요? 그래도 우리의 그 전체적인 사업 형태가 매매 사업자라고 판단이 되면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시만요, 세무사님. 그러니까 저는 된다는 거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 형태가 매매 사업자로 인정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흑백으로 단정 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국세청은 이렇게 답하죠.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에 비추어 사회 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즉 사실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전문 용어로 케바케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국세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사업성을 인정받는데 더욱 유리합니다. 매도를 내가 하려고 했다는 노력 또는 매도 시도를 했다는 증빙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정황 증거를 만들어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매매 시 부가세가 붙어요. 두 번째, 소득 발생으로 4대 보험을 계산할 때 합산이 됩니다. 4대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어요. 단점은 더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므로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세무사 기장 비용 등 기장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정지역, 강남상과 용산구죠. 여기에서는 비교과세라는 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일반 세율과 차이가 없습니다. 좀 복잡하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란 결국 모두한테 이득은 아니고요. 경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한 전략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단타 치시는 분들, 단타 매매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두에게 파인애플이 유리한 게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에겐 애플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동산 매매업자 등록을 추천합니다. 조정지역, 강남상과 용산구 내 다주택자가 아니다. 2. 경매 등을 통한 단기 매매가 자주 있다. 3. 대출금이자 집수리비, 명도비용 등 필요 경비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되시면 파인애플이 더 좋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이렇게 내가 이제 경매 받아서 단타 칠 때 내가 살고 있던 내 집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은 비과세가 가능한지?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부동산 매매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가능하시다. 다만 우리가 재고자산과 섞이지 않게끔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사무실은 거래처 중에 부동산 매매업 대표님이 많으세요. 그래서 별도로 부동산 매매업만 전담한 직원이 따로 있고요. 그 해당 직원분한테 부동산이나 경매 교육도 함께 병행 중입니다. 저 역시도 경매 교육에 참석하고 있고 경매 스터디를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 뭔가 이 부동산 매매 하시는 분들과 이 동질감, 동료의식 같은 것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더 제가 좀 신경 써드리고 잘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